유튜버 활동을 하는 것이 일정한 의무 위반이 아니냐, 라는 노동시간 외에 유튜브를 찍어서 수익을 발생시키든 뭐하든 뭔 상관이냐.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뉴스 보도를 보다가 우리 유튜버들의 겸업금지에 관한 보도를 하나 봤어요. 말이 어렵나요? 겸업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튜브라는 게 어쨌든 유튜버죠. 유튜버들이 제가 알기로는 구독자 1000명, 그 다음에 4000시간 이상의 시청이 있게 되면 수익이 일정하게 발생할 여지가 생기는, 사업적 성격이 발생할 여지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면서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것이 일정한 의무 위반이 아니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나갔는데, 원칙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긴 한데 경업금지 위반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영상을 경업금지, 그냥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근로계약이라고 여러분 체결을 하잖아요. 그 근로관계가 형성이 돼요. 거기에 계약의 내용에 적혀져 있는 것이 이제 주된 의무사항, 우리가 일을 하면서 지켜야 될, 적혀져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제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라 부르는데, 이 경업금지 사항도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로 들어가 있어요. 계약서에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 왜 다른 일을 안 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하시거나 취업규칙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당연한 의무로 포섭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점은 실제 있다는. 근데 이 경업금지 위반은 사실은 이게 노동법에서 넘어온 개념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엄밀히 말하면 이제 민법상 상법에서 좀 넘어온 개념인데, 상법 17조에 의하면 이제 여기 표현은 조금 달라요. 노동법이랑 사업 사용이, 그러니까 노동자를 말하는 거죠. 노동자는 사용자의 그 영업에 대한 허락 없이 자신의 계산, 제3자를 위한 계산으로든 일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 수익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원래 사용자가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서 가지고 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손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주의점도 있다. 경업금지에는 사실 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게 또 형사처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라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업금지 의무는 존재하고요. 어느 정도는 보고 있어요, 엄격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재직하고 있는 기간에는 당연히 존재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안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제가 사실 그 SBS 기사 보니까 그 밑에 댓글로 아니 내가 일하는 노동시간 외에 유튜브를 찍어서 수익을 발생시키든 뭐하든 뭔 상관이냐, 타당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상법이 어떠하든 노동법이 어찌하든 헌법상 노동자는 근로권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고요,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아요. 내가 뭘 하든 뭔 상관이에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때문에 무조건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는 게 그 영업 관계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문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거기 인터뷰 중에 무슨 사용자의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허락을 맡으면 좋습니다라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허락을 맡아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허락을 맡지 않는다 해서 무조건 위법하거나 경업금지 위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찍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근로시간 외에 내가 뭘 하든 말든 사실 뭔 상관이에요, 사실. 다만 여러분들이 찍는 컨텐츠 내용이 만약에 기존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영업에 대한 기밀이거나 영업과 관련된 내용이면 이건 문제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만큼 언급을 하는 거는요, 실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회사에게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겠어요. 특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 부르는데, 그러한 기밀사항에 대해서 또는 사용자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활용을 하셔서 영상을 찍는 거는 좀 신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가령 예를 들어 IT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저녁에는 자기 대리임종 하는 브이로그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또 한 가지, 사용자 사업과 관련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건 경업금지 위반을 넘어서 일반 징계 사유로도 넘길 수가 있어요. 경업금지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밖에서 일어나는 행위도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그 회사의 명예를 실추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에 이르렀다면 이걸 충분히 징계 사유로 보고 우리 법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고민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명예 실추라고 하더라도 이런 건 있어요.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믿었어야 될 사정이 구체적이 있었다면 충분히 좀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애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신중히 생각해 주셔야 된다.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명예훼손과 관련한 부분은 징계 사유에 대해서 많이 좀 다루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회사에 여러분들이 부수적으로 유튜브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업무를 해서 부가적으로 수입을 얻는 과정에서 이게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준다. 예를 들어 체력이 고갈돼서 다음날 출근이 힘들다, 이런 건 어떨까요? 사실 이건 경업금지 문제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 맨날 지각하고 맨날 회사에서 잠자고 이러면은 그 자체로 징계 사유지 이게 경업금지 문제겠습니까? 사실 경업금지 의무는 아닌데
보통 이제 포괄적으로 경업금지 의무로 포섭을 해서 징계하는 게 가능하느냐? 가능하다는 뭐 의견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경업금지 의무라기보다는 그건 그냥 그 자체로 근로 제공에 대해서 의무를 회퇴하거나 지연시켰기 때문에 발생하는 뭐 징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들고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을 포괄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걸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만약에 제3자나 뭐 자신의 영업에 관련해서 지금 일하는 곳에 어떤 정보나 지식이나 데이터를 인용하고 있다.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그거죠. 재직 후죠, 후. 여러분들 재직 당시에는 뭐 경업금지 의무에 대해서 뭐 겸업 당연히 있는데 재직 후에는 원칙적으로 그 회사랑 관계가 끝났는데 뭐 그 회사랑 무슨 일을 연결해서 하든 말든 뭐 특정한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통상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퇴사 시점에 계약서를 보통 하나 씁니다.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계약을 써요. 밖에 나가서도 일정한 기간 내 또는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이 일단 있게 되면 그때부터 좀 골치 아픈 거죠. 약정이 무효이냐? 우리 법원은 사실 이 약정 인정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약정이 무조건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뭐 근로권, 직업의 자유를 뭐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기간, 그 다음에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영업에 대한 기술들 이런 게 내용이 뭔지도 좀 살펴보고요. 뭐 보완 가치가 있는지 뭐 이익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뭐 장소, 뭐 근처 어디까지 제한하고 있느냐. 뭐 예를 들어 뭐 한 20년 제한해버리면 이건 그런 계약은 무효겠죠. 어떤 대가를 받았느냐, 영업을 하지 않는 대가 이런 걸 받았는지 여부도 좀 살펴보고 또 해요. 뭐 그 정도 보상을 한 건가. 무조건 제한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특별하게 좀 봐야 될 거는 영업에 대한 그 기밀에 관한 법률보다 조금 더 넓게 봅니다. 사실 징계에서. 그러니까 사용자의 고유한 지식을 인용하는지 안 하는지. 저 같으면 그런 계약을 퇴사할 때 맺으라고 그러면 맺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일단 그 계약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문제인 경우입니다. 유튜버들의 경업금지 의무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근데 사실은 경업금지 이렇게만 유튜버들은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수익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데 우리가 이걸 수익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유튜버에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기대 안 하고 취미 활동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수익이 없는 곳에 뭐 영업을 기대하고 제3자가 영업을 하거나 뭐 자신의 이익을 얻거나 뭐 그럴 의사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워낙에 유튜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다루는 거죠. 저 기능사 TV는 이런 고민을 좀 같이 함께 해보고요. 일단은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주의사항, 뭐 명예 실추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회사의 영업 기밀에 관한 부분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된다. 그 노동을 제공하는 거에 뭐 이 활동의 자체에서 뭐 어떤 노동을 제공하는 거에 뭐 특별히 문제가 생기는지 여부 이것도 좀 살펴보셔야 된다. 주의하실 점만 하면 저는 자연스럽게 해도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나치게 여기에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고요. 또 경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사용자가 뭐 하라 그러겠어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뭐 본인들 일만 하라 그러겠죠. 뭐 자유롭게 하시되 어느 정도 내가 보호할 수 있는 거 스스로 보호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좋아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요 카페 주소 나가는 것도 보시고 질문도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